네, 준비가 되셨으면은 우리 단톡방에 숫자 3 입력해 볼게요.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 뒤에도 잘 들리죠? 네, 마이크가 뒤쪽에서 나올 거라서 잘 들리죠? 자, 3교시는요, 위젯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거예요. 위젯은 여러 가지 이제 위젯이 있는데, 자, 우리가 위젯 꺼낼 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요. 이 부분 보세요. 자, 캔버스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꺼내볼게요.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꺼내셨죠? 아까도 했으니까 이거는 잘할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앞에서 아이리스라고 하는 샘플 데이터 가지고는 해보셨는데요. 자, 이거 따다 클릭해보시면, 따다 클릭하시면요. 이 URL이라고 이 구글 드라이브 쪽에서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구글 드라이브에 그 엑셀 파일 가지고 계신 분은요, 여기다 링크 넣으면 되는데, 일단은, 이 링크가 만약에 깨졌거나 혹은 링크의 데이터를 못 가져오는 경우는 이렇게 에러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경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에러가 뜬다. https에서 따따따.naver.com으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해보시죠. 자, 리로드 한번 하세요. 리로드. 그렇죠? 했더니 뭘로 바뀌었냐면은 X표로 바뀌었을 거예요. 이럴 때 쓴다고요. 리로드. 그지? 자, 이렇게 하시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밑에 리드 에러라고 나와요. 왜요?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죠? 이 네이버닷컴에는 이 엑셀 같은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뜬다고요. 이게 에러예요. 이러고 우리 교재에도 설명은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렇게 심플하게는 안 나와 있고요. 제가 링크를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다른 교재에는 있는데 여기다가는 제가 안 넣어놓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할 건데, 이거 왜 해보려고 하냐면요, 여러분들 동료한테 파일을 줬는데 에러가 날 경우가 있어요. 그죠? 에러가 날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프레드 시트 이렇게 보고 이게 뭐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서 스프레드 시트로 가서 제가 저번주에 했던 데이터가 여기 잠깐 보이고 있네요. 여기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걸로 해볼까? 이렇게. 이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도 드릴 거니까. 자, 이거 그대로 하는 방법이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구글 스프레드시트 쪽에 엑셀 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게 되면은, 이제 공유라고 이렇게 이제 누르면, 이 링크를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링크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드릴 건데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저는요, 이 파일의 소유자예요. 그렇게 되시면은 그냥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거를 바꿔주셔야 돼요. 편집자로. 그렇죠? 이걸 바꿔줘야지, 이 오렌지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완료할게요. 완료해서 저부터 일단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건데요. 이렇게 넣고, 위로 사진 뜨죠?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드릴 건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제가 편집자로 바꾸셔야 돼요. 편집자로. 아니시면은 못 읽어요. 권한이 없어가지고. 그거 알아두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단톡방에 드렸어요. 긁어다가 여기 한번 넣어보세요. 질스. 이거는 교재도 없어요. 교재 없고 다른 교재, 제가 쓴 다른 교재 있는데 잠깐 확인을 좀 시켜드렸습니다. 되나요? 여러분도? 안 되나요? 되나요? 되면은 숫자 4 한번 입력해주세요.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 있어요.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데, 이거 가져오실 때는 여기가 요것만 좀 이상해요. 어떤 얘기냐면은, 네임에 해당하는 거가 지금 안 맞네요? 피처 1, 피처 2, 피처 3 이렇게 나오네요? 그치? 요 자체 데이터가 문제인 거예요. 그죠? 여기에 뭐가 나와야 돼요? 학년, 학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그러니까 불안정한 거니까 저번 주에 내가 사서들 분들 대상으로 파이썬으로 머신러닝 그다음에 전처리 이런 것들을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거 뭐 보안이 없는 자료라서 그냥 지금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가 이거거든요. 제한된 여기에 여러분도 아시죠? 노트가 있는 사용자 이렇게 하고 뒤에를 편집자 하셔서 링크를 복사해서 제가 먼저 올려볼게요. 올라가는지 갖다 놓고 리로드 했더니 가져가시나요? 네, 좀 걸리죠? 이럴 경우가 있어요. 그죠? 외부에서 이렇게 당길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데 가져왔죠.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드릴게요. 자, 실습해주세요. 이런 거가 여러분들 현업에서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죠? 구글 드라이브 보안 때문에 아마 못 쓰겠지만, 이거 원래 이제 엑셀 파일 갖다가 구글 드라이브 올려놓은 거거든요. 이 자체로. 여러분들이, 사내에서 아마, 그 링크들은 보안이 걸려서 아마 못 당겨 오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터넷의 URL 값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또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고. 내려갈게요. 자, 그래서 에러일 때랑 에러 아닐 때를 확인 다 시켜드렸고, 쭉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데이터 테이블 연결할게요. 데이터 테이블 연결하시는데. 자, 아까도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얘는 여기도 있네요. 자, 위젯마다요 오른쪽만 있는 애가 있고요, 왼쪽 오른쪽 있는 애가 있고요, 왼쪽만 있는 애가 있어요. 위젯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요 여기에 파일 세이브 한번 끌어다 넣을게요. 드래그 앤 드랍 이렇게도 돼요. 이렇게도. 여튼 어떻게 돼 있죠? 각각각을 한번 볼 건데, 이쪽은 오른쪽만, 이쪽은 양쪽, 이쪽은 왼쪽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더니 이 위젯 자체의 파일이다 라고 하면은 어디서 받을 게 있어요? 여기서 시작이죠. 그래서 시작일 때는 뭐다? 오른쪽만 있어요. 갈 것만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웃풋이라고 합니다. 뒤로 보낼 것만 있는 거예요. 보낼 것만 있고, 이쪽은요 어떻게 돼 있어요? 받을 것도 있죠. 그래서 받죠. 받는 거는 이거 인풋이에요. 이쪽은 아웃풋. 이쪽 인풋. 그죠? 이렇게. 근데요, 얘도 지금 두 개의 차이점이 있네요. 어떤 차이점이 있죠? 여기는 실선이에요. 이쪽은요? 점선이네요. 의미가 뭘까요, 이게? 네, 연결이 제대로 되면 이렇게 뜨고, 이제 실선으로 뜨고, 아직 연결이 안 돼 있을 때는 점선이다. 보셨나요? 네.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되시는데, 그것들 중에서도 얘를 아까 이제 네이버닷컴 해봤었죠? http 네이버닷컴 이렇게 돼 있을 때, 리로드 한번 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뜨실 거예요. 떴더니 어떻게 됐죠? 점선이 되어 있던 것도, 그 실선이었던 것도 점선으로 이렇게 바뀌네요. 여기가 오류죠. 오류기 때문에 뭐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못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점선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에러 났을 때에 해당하는 거가 교재에 조금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 아마 캐칭 잘 못하시고 넘어가실 수도 있어서 캐칭을 좀 해드렸고요. 자, 내려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데이터 분석 절차. 이거는 이 교재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크게 볼게요. 자, 크게 봤더니, 자, 우리가 지금 했던 작업이 이거예요. 데이터 준비. 그죠? 데이터 준비를 하는데, 아까도 제가 이제 예를 들었을 때 문제집 하나 준비를 해서 그 문제집에 100개의 문제가 있다.
그 중에 훈련 데이터는 80개 정도 쓰고 테스트 데이터 20개 쓰자. 그치? 그래서 아까 데이터 샘플러라는 걸 잠깐 보았죠. 그치? 샘플러라고 했던 게 뭐예요? 100개 중에 80개와 20개 나누는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빅데이터가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다가 학습을 해서 진행하는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전체 데이터 중에 잘라요. 80%는 훈련으로 쓰고 20%는 훈련이 잘 됐는지를 성능 판단을 하기 위해서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치? 처음에는 저도 이게 되게 헷갈렸는데 훈련으로 나와진 결과물도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 하신 결과물도 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론을 공부해서 단어평가에 해당하는 점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론하고 단어평가 공부해서 모의고사 점수도 따로 있죠?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과 테스트에 해당하는 요거 8대2, 7대3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나눠도 되는데 관례적으로 우리는 8대2나 7대3 정도 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훈련 데이터는 이론과 단어평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 부분에 해당하는 걸 6,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 여기는 지금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이만큼을 또 밸리데이션으로 쪼갤 수 있어요. 8 중에 6, 2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6에 해당하는 게 트레이닝, 2에 해당하는 게 밸리데이션, 그 다음에 또 2에 해당하는 게 테스트 이런 식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썬 코드 짤 때 그런 식으로 많이 짭니다. 여기서는 표현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한 거에 모델 학습에 적절한 데이터 준비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모델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주로 들어보셨죠? 모델. 여기가 연령층이 조금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연령층에 따라서 다른 예를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신동엽은 아시죠? 신동엽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개그맨 신동엽 아시죠? 그분의 예전 여자친구, 지금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여자친구가 이소라라는 분이 계셨죠. 그분이 직업이 뭐였죠? 슈퍼모델. 그치? 그럼 모델은 뭐예요? 슈퍼모델에서 모델은 뭐예요? 주로 이제 우리 직업에서 슈퍼모델은 그 연애 뭐다? 트렌디한 옷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뭘 하죠? 따라하죠. 그죠? 네, 그게 모델이에요. 한마디로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기준. 공식, 기준, 이게 모델입니다. 이 키워드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대부분 이제 키워드로 많이 강의를 하는데, 이 모델은 뭐다? 말로 한번 읊어보셔야 돼요. 모델은 기준이다. 그죠? 다시 한번. 자, 모델은 뭐예요? 기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 기준에 해당하는 거는 수학에서는 공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근해 공식, 피타고라스 뭐 이런 것들처럼 공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데이터가 준비가 되면 그거를 가지고 뭘 해요? 기계를 학습을 시켜서 그렇죠? 모델 학습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조금 틀렸어요. 기계를 학습을 시키고 기계 학습이 끝나면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데이터를 막 넣어요. 그죠? 넣어가지고 이런 건 이거야, 이런 건 이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뭐다? 문제답 이렇게 주는 게 지도 학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뭘 하는 거예요? 기계를 학습을 시켜요. 학습이 끝나면은 이렇게 나올 때는 이거 이렇게 풀고 그게 3번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공식 걔들이 봤을 때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거야 라고 하는 거에 모델이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기준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계를 학습시켜서 기계 학습의 결과로 모델이 생성이 됩니다. 모델이 생성이 되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남겨놨던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성능평가. 정말 우리 훈련, 이론하고 단어평가에 해당하는 그 공부를 잘 했는지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문제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을 때 문제가 잘 풀어서 점수가 좋더라 이렇게 하면은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문제를 잘 풀긴 풀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그럼 뭐다? 성능이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 세 가지 과정 전에
전처리라는 게 있어요. 전처리. 전처리라고 하는 거는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이쁘게 만든 걸 전처리라고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엑셀의 행렬 구조로 만든 거예요. 그죠? 2차원 구조로 만드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것 중에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빈셀과 이상치 이런 것들을 지우고, 그죠? 그런 걸 없애야 이 과정이 진행할 수가 있다. 그지? 준비, 모델, 그 다음에 성능, 이렇게 이제 가실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머신러닝에 해당하는 이런 알고리즘, 이론 이런 거가 어려워요. 그냥 공부하기가 어려운데, 나중에는 실제 현업에 가시면 뭐가 제일 어렵다? 전처리가 어려워요. 전체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데이터가 되게 지저분할 거거든요. 지저분한데 그거를 얼만큼 깔끔하게 만들어서 이제 기계에다가 태워서 이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획득할 수 있는지, 여기 이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확인을 하셨고,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CSV가 잠깐 나오는데, CSV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름과 나이에 해당하는 걸 쉼표로 구분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거가 CSV에 해당하는 형태고요. 가끔 가다가 TSV 파일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TSV 파일은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만큼 이렇게 띄어져 있는 이런 파일이 TSV 파일입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도 이 CSV와 TSV 파일을 가져다가 이 선을 이렇게 그려주게끔, 자동으로 선 그려주게끔 이런 기능들도 있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뭐다? 엑셀이죠. 자, 엑셀은 현재 2007 기준으로 엑셀 XX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못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가져올 수 있고요. 둘 다 가져올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죠. 이제 그렇고. 자, 그래서 이 밑에 이제 모델에 해당하는 내용, 그죠? 트레이닝, 그 다음에 테스트, 이런 얘기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행렬에 해당하는 구조로 만드는 거가 이제 전처리다. 그죠? 학습에 적절하게 트레이닝, 테스트로 나누기 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누기 전 단계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자격증 교재에 해당하는 걸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훈련 데이터는 이론과 단원 평가다. 테스트 데이터는 모의고사다. 그죠? 그래서 전체 10문제 중에서는 8문제를 훈련으로, 그죠? 2개는 테스트로 이렇게 한다. 그죠? 그래서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생성하고 그 모델에 해당하는 거를 가져다가 나머지 테스트 데이터를 붙이는 거죠. 테스트 데이터에 모델 넣어요.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된다? 잘 맞추면은 뭐다? 성능이 좋은 거. 못 맞추면 성능이 나쁜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자, 모델에 해당한 거 슈퍼모델 얘기를 했고, 이 모델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기준이다. 그렇죠?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모델을 공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 피타고라스 이런 것들을 공식이죠. 공식이고, 내려와서 이제 모델에 해당하는 예가 나오는데요. 지금 저한테 수업을 들을 수도 있지만은 올해들은 또 다른 강사님한테도 들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모델의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종류. 그래서 모델의 종류가 있는데, 모델의 종류는요, 지금 요거 여기 한번 열어보실래요? 여기에서 여기 한번 열어보시면 모델이라고 있으세요? 여기 모델 카테고리에, 그죠? 얘네들이 모델 위젯들이에요. 보셨어요? 네. 자, 그래서 얘네들은요, 쉬운 예부터 먼저 드려드릴게요. 지금 강성태 신동호 일관 했는데, 백종원 아저씨랑요, 이영복 셰프예요. 두 분 다 아시는 분이죠? 그죠? 네, 아시죠? 자, 이영복 셰프가 뭘 잘하죠? 짜장면 잘하잖아요. 그죠? 짜장면 하겠습니다, 얘를. 자, 짜장면 종목이에요. 짜장면 종목인데요. 짜장면 종목을, 백종원 아저씨가 만드는 거냐, 그 다음에 이현복 셰프 만드는 거냐.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데이터를 주고서 이 리니어 리그레션,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한테 시키는 건데, 이거 자체가 뭐다? 이건 백종원 아저씨고요. 이건 뭐다? 이현복 셰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다? 그분들의 레시피가 다르죠. 절차가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결과값도 다르죠. 결과값에는 맛이 틀리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게 얘랑 똑같은 거야. 훈련 데이터로 테스트 데이터 뭐예요? 훈련 데이터는요, 재료예요, 재료. 음식의 재료.
이제 재료를 80만큼 하고요. 20분은 남겨놨어요. 누가요? 성능평가하는 사람들이 백종원 아저씨 혹은 이현복 셰프 절차대로 하면 똑같이 만들어지는지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그 맛이 똑같이 나는지 이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딱 그 이해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재료가 100 중에 80만큼은 백종원 아저씨 이현복 셰프가 쓰기 위해서 남겨놨어요. 그게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이고, 그 다음 뭐다? 20만큼은 따로 누가요? 여러분들이 그걸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남겨놨어요. 재료를 남겨놓고 뭐다? 아, 이현복 셰프 백종원 아저씨가 짜장면 만들었어요. 자, 만들고 나면은 공식이 생기죠. 그게 이제 뭐다? 레시피라는 거예요. 이 절차대로 뚜뚜뚜뚜뚜 만들면 이 맛이 나온다 이거잖아요. 그치? 그게 뭐다? 모델인 거예요. 백종원 아저씨의 모델, 이현복 아저씨의 모델 이건 거예요. 그거는 음식에서는 레시피라고 하죠. 그치? 레시피고, 그 레시피에 따라서 뭐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재료를 테스트 데이터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뭘 하는 거야? 만들어 보는 거죠. 만들어 봤더니 잘 나오더라. 그치? 이렇게 되면 잘 안 나오더라. 뭐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 게 성능평가, 맛평가라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 머릿속에서 나온, 이걸 빗대서 설명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나온 거고, 아마도 딴 데서는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치? 그래서 자, 이렇게가 훈련,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 그 다음에 모델, 거기에 성능평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뜬금없이 딱 나온 게 아니라 현업에서 하던 거를 컴퓨터 세상으로 옮겨놓은 것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보다는 뭐다? 여러분들 백종원 아저씨랑 이현복 셰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를요, 맛이 좋으면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맛이 좀 별로다 그러면은 성능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성능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면은 얼마만큼 해당하는 거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뭐다? 수치화를 해야 돼요. 수치화를. 그래서 이제 문제로 봤을 때는 이게 딱딱 떨어져요. 10문제 중에 9문제 맞춤, 10문제 중에 1개 맞춤, 이런 것과 이제 뭐다? 10문제 중에 9개 맞췄으니까 성능이 좋다. 10문제 중에 1명이 맞췄으니까 성능이 나쁘다. 그치?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걸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그렇고, 모델별로 성능을 비교한다고 돼 있는데 똑같은 데이터, 그치? 아까 이제 음식의 재료는 이현복 셰프든 그 백종원 아저씨는 똑같이 준다 계획이고요. 공부 방법에 따라서,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레시피였어요. 레시피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진다, 맛이 달라진다. 그리고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그렇게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공부의 양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뭐가 달라져요? 맛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백종원 아저씨가, 이현복 셰프가 연습을 덜 했어. 이 새로운 메뉴에 해당하는 거를 도전하는데 연습을 덜 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맛이 없겠지, 결국에. 그치? 그게 이 얘기입니다. 과대적합. 과소적합. 과소적합이에요. 그리고, 그치? 공부를 너무 적게 해서 점수가 좋지가 않더라. 한마디로 이 이현복 셰프나 백종원 아저씨가 새로운 메뉴에 해당하는 거를 개발해서 왔는데 그 연습량이 부족해서 바빠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맛이 안 좋잖아요. 그치? 그게 과소적합이에요. 과소적합.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여러 번 하셔서 맛이 좋게끔 이렇게 올리는 방법이 에포크라고 합니다. 반복에 해당하는 게 에포크예요. 자, 근데요, 그렇게 반복을 해도 점수가 안 올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을 달리 해야 되죠. 그지? 그래서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된다. 모델을 다르게 변경을 해야 된다. 레시피를 다르게 작성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반대로 과대적합이 있어요. 과대적합은 뭐냐면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보고 정답을 막 찍어. 이 정도야. 외웠어 거의. 정답, 이렇게 문제답 이렇게 외운 게 과대적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워버렸기 때문에 뭐다? 응용 문제가 나오면 점수가 낮아져요. 이런 현상이 과대적합입니다. 우리도 이런 거 경우 많죠. 이거 뭐 껌이야 이랬는데 시험 실제 봤더니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이런 경우들이 과대적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머신러닝을 할 때는 너무 많이도 너무 적게도 공부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공부를 시키는, 한마디로 시험 성적이 제일 많이 나올 때 이제 반복 그만해, 그 다음에 공부 그만해,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절 시점을 찾는 거가 중요하다라는 거가 머신러닝에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자, 그래서 요 개념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파이썬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더 이제 어려운 내용들,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적절선에 해당하는 걸 어떻게 찾을 거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기울기 소실 문제 뭐 이런 얘기들, 뭐 그레디언트 베니싱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배우세요. 지금은 그것까지 배우시면은 머리가 커질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일단은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입출력을 모두 지원하는 위젯으로 잘 짝지어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몇 번일까요? 입출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위젯을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을 입출력이죠. 그렇죠? 이걸 입력을 하고 이거 출력이라고 하는데, 둘 다 돼 있는 거죠. 여기선, 그치? 이쪽, 몇 번이죠? 그렇게 딱 되는 게, 네, 3번이라고 되겠죠. 3번으로 말씀을 잘 주셨고, 내려갈게요. 위젯을 추가하는 방법이 아닌 보기를 선택하세요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 배웠죠, 지금. 추천하는 거 하나 배웠는데, 중간에 하나 더 배웠어요. 2개 배웠을 거예요. 이거 드래그로 해서 된다. 그치? 이 얘기 했죠. 이거 드래그로 나온다. 이거 나온다고. 따닥 클릭해도 나오거든요. 그냥 클릭 한번 해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추천된 거 뭐다? 이렇게 하자. 그죠? SVN. 그래서 요 위젯 추가하는 방법, 이제 3개 다 알았어요. 그죠? 제일 추천 방법은 이렇게 이제 검색해서 찾는 방법. 이렇게 찾는 방법을 제일 추천드리고요. 왜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게 모델인지 몰라. SVM에 해당하는 거. 저는 지금 알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모델에 있나? 이게 비주얼라이저에 있나? 이런 거가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시다? 검색해서 찾으세요. 이게 빨라요. 좀 빠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보이면 클릭하시면 뿅 튀어나온다. 이거 가지고 나오고 싶다? 드래그 해도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풀어보세요. 몇 번일까요? 네, 명령어는 아니죠. 명령어라고 하는 거가 검색창의 명령어 그게 아니에요. 검색창에 위젯 이름 쓰라는 그게 아니고 이게 명령어예요. 여러분들 싫어할걸? 이거요? 여기다 쓰는 거. 옛날 도스 방식. 이게 명령어로 하는 겁니다. dir 이런 거. 그죠? 디렉토리 약자, 폴더 안의 내용을 보여주는 명령어죠. 이런 게 이제 명령어로 하는 거를 이 4번 보기가 그 뜻입니다. 이 뜻을 얘기했던 거고. 자, 내려갈게요. 3번 문제. 자, 위젯에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맞는 보기를 모두 선택하는. 우리가 몇 개를 봤는데, 네, 오렌지에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기 있는 내용을. 그치? 이런 식으로 해보라는 얘기예요. 뭐 하나 선택하시고, 위젯 밑에 뭐 이렇게 보면 있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요걸 보고서 외워서 하셔도 되지만은, 바로바로 이렇게 체크해 보셔도 돼요. 왜요?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그냥 외워져요. 굳이 외우려고 안 해도 되죠. 많이 보세요. 처음에는 많이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몇 번일까요, 정답이? 몇 번? 맞는 거예요, 맞는 거. 틀린 거 아닙니다. 맞는 거. 1번, 2번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요 과정 잠깐 조금 해볼까요? 자, 이름 변경할, 그죠? 위젯을 선택하래요. 이거 선택했다 칠게요. 이렇게 선택했어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래요. 그치?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리네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에서 리네임 이렇게 하시고, 원하는 이름 파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1번 잘 되네요. 2번 F2키 하셔서 파일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잘 되네요. 3번 이름을 변경할 위젯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해서 맞아 리무브 이렇게 하죠. 삭제죠. 삭제. 자, 그 다음에 뭐다? 그 카피 이렇게 하세요. 자, 마우스 오른쪽에서 카피하면은 컴퓨터에는 메모리 공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메모리 공간에 잠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V를 하면 가지고 올 수가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클립보드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런 기능이다. 정답은 1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가볼게요. 4번 문제. 자, 4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절차에 대한 맞는 보기를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번일까요? 네. 자,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가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는 무슨 데이터와 무슨 데이터를 나누죠? 뭐랑 나누죠? 학습에 해당하는 트레이닝과 평가를 볼 수 있는 테스트, 그죠? 이렇게 나누고, 몇 대 몇으로 주로 나눈다고요? 8대2, 그죠? 이렇게 나누게 되고, 자, 그렇게 해서 기계에 넣어요. 기계에 넣고 나온 결과를 모델이라고 하는데, 모델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기준, 그죠? 기준. 자, 그래서 그렇게 나온 모델, 그죠? 그러면 지금 남겨놓은 게 뭐다? 테스트 데이터랑 모델이 나와 있어요. 그럼 두 개를 가져다가 성능을 평가해요. 성능의 평가를 해서 성능이 좋으면 모델이 좋구나 이렇게 나오고, 성능이 나쁘면 모델이 나쁘다 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성능이 딱 나왔는데 이거는 계속 했는데 성능이 계속 안 나와. 이럴 때가 적합? 다소적합. 그죠? 네. 뭐다? 공부를 덜 한 거예요. 그지? 많이 안 해가지고 계속 시험 정석이 안 나오는 거. 그 다음 뭐다? 백종원 아저씨, 이어복 셰프 기준으로 뭐다요? 준비를 덜 해왔어. 한마디로 이거 준비를 덜 해서 맛이 안 나와. 이런 거가 뭐다? 가소적합이에요. 가소. 너무 적게 공부했어. 이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너무 많이 준비했어요. 너무 많이 준비해서 내가 시건방 졌어. 그죠? 그래서, 거기서, 프로그램, 음식 경영 프로그램에서 중간 미션을 줬어요. 줬는데, 못 해내는 거죠. 이런 거가 가대적. 그죠? 명칭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5번 문제. 데이터 분석 시 콤마로 구분된 값을 뜻을 가진 파일 포맷을 보기에서 선택하세요. 몇 번이죠? 정답이 아직 안 올라오고 있네요.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이고요. 그렇죠? 2번. 자, TSV 이거 어떤 거였죠? 풀었으면 탭 세퍼레이트 밸류, 그렇죠? 그래서 이 탭키 누른 거의 효과, 그렇죠? 그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는 값들이고, CSV는 콤마 세퍼레이트 밸류, 이건 문제예요. 정답. 이 제이슨에 해당하는 거는 아시는 분도 아실 것 같은데 뭘까요? 제이슨은 개발자분들하고 친하시나요, 여러분들? 네. 자, 안 친하다고요? 그죠? 자, 우리는 이 CSV 같은 파일을 가져오는데요. 개발자는 제이슨 파일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공데이터 포털 이런 데에서는 일반 유저들을 위한 CSV와 개발자를 위한 제이슨에 해당하는, 이거 자바스크립트의 약자입니다.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이제 파일을 주고받는데, 파이썬 좀 배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딕셔너리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파이썬 모르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키밸류에 해당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파일이고요. 자,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엑셀 확장자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6번 문제로 갈게요. 자, 나왔네요, 문제. 자,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중에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문제의 키워드와 답을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점수가 오히려 적게 나오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합니다? 정답을 과대 많이 했죠.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네, 과실적합 이런 단어 없습니다. 최소적합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많이 한 건 과대적합. 자, 7번. 얘는 여러분들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카테고리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열어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열어놓고. 네, 정답 몇 번일까요?
3번. 자, 3번은 그러면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 위젯이죠? 네, 모델에 소속되어 있죠. 그래서 스캐터 플롯, 박스 플롯, 바 플롯은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여기 이제 바 플롯 이렇게 생겨 먹었네. 박스 플롯 이렇게 생겨 먹었고, 2번에 해당하는 거. 1번에 해당하는 스캐터 플롯, 그죠? 네, 그 다음에 바에 해당하는 건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네요. 이렇게 보이겠다. 자, 그래서 이게 머신러닝에 해당하는 위젯들이에요. 머신러닝 위젯. 그래서 요거 공부하는 게 머신러닝이에요. 머신러닝이고, 딥러닝에 해당하는 거는요, 여기 중에 인공신경망이 있을 거예요. 인공신경망. 어디 있냐? 이거 안 보이냐? 그래서 인공신경망의 디테일 버전이 딥러닝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머신러닝 중에 딥러닝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구나. 자,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인공신경망 이거예요.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거든요. 뉴럴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거를 이거를 ANN 인공신경망 ANN 여기가 NN이죠. 여기가 그치? 그리고 인공에 해당하는 거 A가 붙어가지고 ANN이에요. 이게 ANN인데 여기에서 이제 딥하게 들어가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것들 좀 추가해서 CNN, 그치? RNN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자, NN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여기서 파생된 애들이 다 이런 거고요. 지금 뭐 간 이런 것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지가 알아서 생성해주는 이런 애들, 이런 것들이 지금 돈이 좀 되죠.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뭐 NFT 링킹 뭐 이런 것들이 저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치? 얘랑 연결되어 있는. 자, 그렇고, 자, 내려가셔서. 자, 뭐 추가 학습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개를 다 봤고요. 다 봤고, 예, 앞에서도 이런 얘기 했어요. 자, 공부법에 해당하는 거. 용어랑 아이폰 중요하다. 그치? 연계해서 확인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좋을 거라. 그렇고, 이제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한 번에 전체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못해요. 저도 지금 다 못해서 뭐다? 조금씩 늘려가시면서 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교재가 500페이지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기능에 해당하는 거를 조금씩 보세요. 그죠? 뭐 10에서 20페이지 있더라. 그 부분만 보고 그 다음에 50에서 70페이지 있더라. 그 부분만 보고 이렇게 하시고 하나로 이제 합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너무 할 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고 나중에 찐으로 하면 수학까지 해야 되거든요. 통계 다음에 수학, 코딩, 통계, 수학 이렇게 가시면은 아마 그 순서가 저는 맞다고 봐요. 제가 프로그래머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네. 그렇고, 자, 카테고리랑 색상보라고 돼 있어요, 이제. 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거가 모델은요, 지금 색상이 이 분홍 계통이네요. 이쪽 계통에 해당하는 거가, 이거 눌러봤더니 다 분홍 계통. 이렇게 이제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보다 보면은 이제 외워주실 거예요. 얘네들이 모델 애들이고, 얘네들 첫 번째 있는 얘네들이 파일 계열이구나. 이런 것들이 느낌이 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다 보면은 그냥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그게, 뭐다라고 역으로, 이 색깔 이거구나. 이렇게 이제 매칭을 반대로 시키라는 얘기예요. 모델에서 이렇게 오지 말고, 이거를 꺼내보다 보면은 색깔이 이거구나. 그럼 이게 모델이라고 써있네. 모델이구나. 이렇게 가시는 게 편하다. 이 얘기예요. 자, 그렇고, 네. 우리가 이제 학습 정리에 쭉 나오는데, 뭐, 다 아시는 내용을 작성해 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추가하는 방법, 세 번째 있는 거, 이렇게 추가하시죠. 이렇게 하는 거고, 이름 변경은 FET 쓰시다. 웬만하면. 그치? 많이 해요, 이거. 많이 하니까, FET. 그 다음에, 용어 중에, 과대적합 용어, 과대적합 이거 많이 나오는 그 용어라서 이런 것들 의미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우리가 그 다음 걸로 가볼 건데요. 자, 그 다음 거는요. 우리가 국고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한번 해보실 거예요. 국고 데이터. 자, 국고 데이터는 아이리스라고 하는 데이터죠. 아이리스라고 하는 데이터인데, 일단은
일단은 우리가 이 샘플 데이터 셋부터 가져오자 이거는 앞에서 해봤는데 이 깔끔하지 않으니까 새로 하나 끼겠습니다. 컨트롤 N 하셔서 새거 하나 켜서 진행할게요. 이제부터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가져와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이 이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붓꽃 데이터셋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올 건데 붓꽃 데이터셋에 해당하는 거가 뭔지를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붓꽃. 자, 붓꽃은 일단은 1936년에 요 분이 도널드 피셔라는 분이 기록한 기록물이에요. 기록물이고 걔네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시각화할 때 많이 쓴다. 시각화를 통해서 분류를 할 때 이 데이터를 많이 쓴다. 그죠? 자,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자, 오렌지 설치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샘플 데이터입니다. 샘플 데이터. 그래서 요 붓꽃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세 가지 종 중에 벌써부터 좀 자그마한 놈이 있네요. 좀 작고, 나머지는 좀 길고 큼지막한 놈이 있네요. 그렇고, 거기에 해당하는 열들에 얘가 들어가 있어요. 꽃받침의 길이와 너비, 꽃잎의 길이와 너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꽃받침과 꽃잎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입체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깻잎같이 생겨있는 얘가 꽃잎이고요. 얘가 이제 꽃 모양이 좀 있는 애 있죠. 이게 이제 꽃받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 꽃잎과 꽃받침에 해당하는 너비와 길이 이걸 통해서 너비라고 하는 거 이쪽에 길이는 이렇게 그치? 이런 걸 통해서 이 버지 컬러, 세토사, 버지 이카 이 세 가지 종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통해서 이 세 개 종에 해당하는 걸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말고 인공지능이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하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세팔과 페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뭐다? 랭스와 위드에 해당하는 거를 누가요? 도널드 피셔가 작성해 놨다고요. 그지? 작성해 놨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 하죠? 인공지능한테 데이터를 주고 새롭게 들어오는 이 테스트 데이터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맞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을 만들어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의 데이터를 확인할 때 쓰는 명령어가 info라고 하는 건데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마우스 오른쪽 파일 이렇게 하셔서요. 파일 위젯 하나 꺼내세요. 파일 위젯 꺼내시고 파일 위젯을 따닥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 아이리스로 선택합니다. 그죠? 이거 밑에 선택하면 안 되고요. 위에 선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파일이라고 하는 라디오 버튼을 선택이 되면은 밑에가 이렇게 갱신이 되셔야 돼요. 갱신이 안 되시면 뭐 하셔야 된다? 이거 리로드 하셔야 돼요. 자, 갱신 안 되시면 리로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요. 지금 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보이죠? 인포. 그렇죠? 인포에 해당하는 거가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아이리스 플라워 데이터셋, 아이리스 꽃에 해당하는 붓꽃이구나. 거기에 데이터셋에 해당하는 거는 데이터를 여러 개 모아놨다는 얘기죠. 한 행이 아니라 그 2개 이상 행을 이제 데이터셋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파이썬도 똑같이 부르고요. 클래시피컬 데이터셋이라고 되어 있어요. 클래시피컬에 해당하는 거는 클래스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가 501호인가요? 네, 그게 이제 클래스죠. 여러분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나누는 게 클래스예요. 그지? 그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그지? 뭘요? 얘를요. 결과값에 해당하는 거를요. 그렇게 나눈 거예요. 그지? 이게 1, 이게 2, 이게 3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클래시피컬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국말로 범주라고 합니다. 범주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봤던 거예요. 어떤 거에서 많이 봤냐면요. 자, 이런 쇼핑몰에 가시게 되시면요. 이게 범주입니다. 얘네들이 범주라서 얘를
그냥 이렇게 쓰면요 머신이 이거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거를 0으로 바꾸고 1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바꿔요. 바꿔서 하고 우리는 이건 0이 뭐 브랜드 패션이다 1이 의류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꾸는 이런 거를 범주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0에 해당하는 거 1에 해당하는 거 2에 해당하는 거 이게 뭐예요? 1등 2등 3등 4등 이거 아니죠. 그냥 명칭에 해당하는 걸 바꿀 뿐이죠. 이런 것들을 범주라고 합니다. 범주고 실제 값에 해당하는 거 순서도 있고 값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수치라고 해요. 두 개 비교하셔야 돼요. 똑같이 1, 2, 3, 4 이렇게 되더라도 여기도 1, 2, 3, 4 이렇게 되더라도 얘네들은 뭐다? 그냥 뭐예요?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로 바꾸는 거고 얘는 뭐예요? 얘는 1, 2, 3, 4가 순위 그 다음에 값의 크기 이게 있는 거 이런 거 수치라고 합니다. 두 개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뉴메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두 가지만 거의 많이 써요. 카테고리 이렇게 쓰는데 이게요 이게 여기 있어요. 여기 봤더니 여기 있죠. 보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결과가 얘예요. 이거 결과 요것도 먼저 아셔야 되는데 요게 원인이 되고요. 이게 결과입니다. 결과 타겟이라고 되어 있는 결과입니다. 자 이게 뭐다? 이 얘기예요. 카테고리컬 데이터셋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로 나오는 거가 이게 뜰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컬 데이터셋인데 뭐래요? 150개의 행 데이터입니다. 이거 행입니다. 인스턴스를 행이라고 불러요. 행이고. 그 다음에 아이리스 세토사, 아이리스 버지니카, 아이리스 버지컬러 요 결과물에 해당하는 게 나오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분류의 결과값 종 3개죠. 그렇죠? 세토사종, 버지니카종, 버지컬러종 요 3개에 해당하는 걸로 이 150개 행이 카테고리컬 데이터 얘네들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150개 행이 있다. 4개의 열이 있다. 거기에 빈셀 없다. 그렇죠? 노 미싱 밸류가 빈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컬 클래스 3 밸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테고리컬 여기죠. 카테고리컬에 해당하는 거가 3개의 값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노미싱 밸류 빈셀은 없다. 노메타는 메타에 해당하는 게 주석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에는 동작을 하지 않고 보다 우리한테 편하게 보여주기 위한 요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번씩 눌러보세요. 여기 자, 요 타입에 해당하는 뉴메릭 이거 눌러보시게 되시면요, 이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자 여기 안에는 현재 두 가지는 설명해 드렸어요. 카테고리컬과 뉴메릭은 설명해 드렸어요. 얘네들은 뭐다? 이 세팔 랭스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수치 데이터냐 혹은 그 범주형 데이터냐 라는 거에 따라서 얘네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얘네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 이 텍스트에 해당하는 건 거의 안 써요. 텍스트는 거의 안 쓰고요. 이거는 따로 있어요. 따로. 요거는 NLP라고 자연어 분석하는 거 따로 있어가지고 이쪽에서는 잘 안 씁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시계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날짜 시간 데이터들. 그래서 얘네는 대부분 카테고리컬 뉴메릭 데이터 타임을 많이 쓰고요. 텍스트는 잘 안 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있는 거는요 메타라고 이렇게 이제 보이는 곳을 클릭을 했는데 그 밑에 봤더니 자 퓨처 타겟 그 다음에 메타 스킵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킵은 아실 거야. 그 4개의 열 중에 스킵을 걸면요 안 나와요. 데이터 분석에도 안 나오고 내 눈에도 안 보이는 거, 이걸 스킵이라고 해요. 스킵을.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해볼 거고, 메타라고 하는 거는요 나오기는 나와요. 내 눈에는 보이는데 데이터 분석할 땐 사용하지 않아요. 이런 걸 메타. 그 다음에 요거는 키워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원인입니다. 이게 원인이고, 이거 나중에 종속 변수라고 할 거예요. 아니죠. 원인이니까 독립 변수다. 독립 변수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결과입니다. 자 요거는 뭐다? 종속 변수.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가 통계 용어예요. 통계 쪽 용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립변수다라고 하는 건 원인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종속에 해당하는 결과다라는 건데, 결과다라는
건데 요게 지금 느낌이 별로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뒤에 가서 예를 또 들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먼저 볼 건데요. 요거 그대로 디폴트로 맞춰 놓으세요. 디폴트로. 자, 예, 뉴메릭 카테고리 표천 하게, 그죠? 이런 식으로 맞춰 놓고요. 어플라이 한번 눌러주세요. 이게 변동이 있었으면은 이거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눌러주시고 비활성이 돼 있어야 이게 적용이 된 거예요. 내가 한번 바꿨죠. 몇 번 바꿨다가 다시 바꿨죠. 이거 한번 눌러주시고, 자, 얘를 연결해 보세요. 데이터 연결하시고, 자, 얘를 따다 클릭하게 되면은 이게 원본 데이터인데 같이 볼 거예요. 이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볼 거예요. 자,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은 요 아이리스라고 하는 거가 여기 아이리스.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돼 있냐면 타겟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타겟이라고 불러요. 타겟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결과라고 했어요. 결과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위쪽에 있는 거를 보면, 위쪽에 요렇게를 보게 되면은 요게요, 예, 여기 있는 거예요. 요게 얘입니다. 이게 얘예요. 이게 얘야. 여기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자, 요 부분에 지금 들어간 거가 요렇게 들어간 거 있죠. 이렇게 들어간 거가 얘죠. 여기요. 뉴메릭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세팔 랭스에 해당하는 얘가 얘가 뉴메릭 데이터다.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수치 데이터다. 수치 데이터. 이런 데이터. 나머지 얘네들도 세팔 리드랑 페탈 랭스 리드도 이게 무슨 데이터예요? 수치 데이터. 그거를 뭐라고 해요? 뉴메릭.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뉴메릭이고요. 이 뉴메릭에 해당하는 거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게 뭐예요? 세팔에 해당하는 거랑 페탈에 해당하는 거 아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제가 써놨을 거예요. 이 페탈에 해당하는 건 꽃받침이야. 받침. 그래서 꽃받침에 해당하는 게 요거다 했죠. 요 좀 특이하게 요 깻잎 안 있는 애들, 그죠? 얘가 꽃받침인데 꽃받침에 해당하는 거가 뭐예요? 5.1cm로 그냥 생각하세요. 여기 아마 그 외국 사람이라서 인치 개념 썼을 텐데 cm로 생각하세요. 5.1cm랑 3.5, 그죠? 그래서 길이는 5.1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길이 요만큼이 5.1이고 그 다음에 3.5는 뭐다? 이 너비. 이렇게가 뭐다? 3.5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가, 이 꽃받침에 해당하는 데이터고, 뒤에 해당하는 얘는 뭐예요? 꽃잎에 해당하는 겁니다. 꽃잎에 해당하는 깻잎 같은 이거예요. 깻잎에 해당하는 것 중에 길이에 해당하는 거를 뭐예요? 페탈 랭스. 그 다음에 이쪽에 너비에 해당하는 거를 페탈 위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받고, 그런 것들은 다 뉴메릭 데이터고요. 걔네들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되더라? 이게? 얘네들에 해당하는 거가 원인이 돼요.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뭐다? 세토사야.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결과. 아하. 꽃받침의 너비가, 꽃받침 길이가 5.1cm, 꽃받침의 너비가 3.5cm, 꽃잎의 길이가 1.4, 꽃잎의 너비가 0.2면 세토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세토사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세토사거든요. 얘가 세토사거든요. 세토사인데 세토사랑 뒤에 있는 걸로 봤을 때 뒤에는 좀 커 보이죠? 세토사에 비해서. 맞아요? 예, 그러면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게 되면은 한 번 누르면 오름차순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오름차순이에요. 올라가는 게 오름차순이고 한 번 더 눌러보세요. 그럼 내림차순이에요 이게.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버지니카가 나와요. 버지니카. 앞에서 이거 한번 캡처 떠볼게요. 앞에서 제가 세토사는 좀 작은 종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작은 종이다. 이렇게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내림차순에서 버지니카를 이렇게 한번 가지고 오실 건데요. 자, 지금 앞에서 봤을 때 이게 세토사거든요. 여기 한번 볼래요? 페탈 랭스랑 페탈 위드가 1.4랑 0.2예요. 이게 세토사예요. 세토사인데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거 버지니카예요. 버지니카로 봤더니 어떻게 돼요? 1.8. 아니 5.1, 1.8. 그치? 그러면은요, 어떤 거랑 구분했을 때 제일 차이가 커요? 어떤 거가 제일 차이가 크죠? 페탈 랭스가 제일 차이가 크죠. 이런 거가 특성이라고 불러요. 특별한 성질. 다른 애랑 구분되는 성질.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 두 분을 할게요. 뒤에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두 분이 지금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죠? 한 분은 안경 쓰고 한 분은 안경 안 쓰고, 한 분은 남성이고 한 분은 여성이고, 이런 걸 특성이에요. 특별한 성질. 그치? 그래서 여러 가지 열들 중에 특별하게 얘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더라?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치? 여기 두 분도 뭐다? 특별하게 안경을 통해서 두 분을 분류를 할 수도 있고, 두 분이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이니까 그렇게 또 분류를 할 수도 있죠. 특별한 성질이야. 다른 사람도 봐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성질. 그런 걸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영어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특처. 피처라고 많이 이제 한국말로 피처라고 많이 불러요. 피처. 그래서 머신러닝은 피처 엔지니어링 이렇게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고르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요 4개가 빅데이터야. 이제 이것들 중에, 그죠? 빅데이터도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내가 필요한 요 하나 뽑아내는 거예요. 이거 하나 뽑으면 이걸 스몰 데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드웨어 성능이 월등하게 이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요. 내가 필요한 것만 가져다가 분석을 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시간도 그렇고, 이런 데이터 전체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치? 그래서, 머신러닝은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전체 빅데이터 중에 특정한 부분 떼서 그거 갖다가, 이제 분석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데이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농협인데, 이름, 그죠? 고객의 이름, 그 다음에 고객의, 나이, 고객의, 연봉, 고객의, 예치금, 이런 것들을 또 칠게요. 그러면은, 이분에 해당하는 거에 재산을, 그죠? 판단을 할 거면, 나이 필요한가요? 나이 필요 없잖아요. 그거 빼라는 얘기입니다. 빼고, 뭐 하면 돼요? 이분의 이름과 이분의, 연봉이나 예치금, 이걸 통해서, 자산에 해당하는 거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중에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필요한 것만 가지고 데이터 분석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얘기들 엄청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다 쓰는 거 아니고, 그 중에 이걸 갖다가, 페탈 랭스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으니까, 페탈 랭스를 통해서 구분을 할 거다. 그 얘기인데, 현재 데이터는요, 150개입니다. 150개고, 이 150개에 해당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150개 정도는 눈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시각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고, 데이터는 어떻게, 그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그런 차이에 해당하는 거를 시각화를 해보면, 얘는 딱 구분되는데, 얘네들은, 헷갈려요, 인공지능. 우리도요, 사이즈만 딱 봐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하고 똑같고, 사람보다 더 아직까지는 미천한 존재일 수 있어요. 앞으로는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해당하는 게 여기 인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150개 행데이터, 인스턴스가 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퓨처가 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3개의 값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이리스 세토사, 아이리스 버티칼라, 아이리스 버지니카, 이렇게 3가지로 타겟, 결과가 되어 있다. 이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노 메타라고 되어 있는데, 메타 하고요. 쉬었다 갑시다. 자, 따다 클릭하시고. 자, 우리는 현재, 자,
의미가 있는 게 페탈 랭스라고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럼 페탈 랭스는 그대로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의미 없는 다른 첫 번째 있는 거를 메타라고 바꿔볼게요. 자, 세팔 랭스를 메타로 바꾸고요. 어플라이 버튼 누르셔야 돼요. 어플라이 버튼 누르고 아까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실 건데요. 자, 아까와 뭐가 바뀌었냐? 여기가 바뀌었죠. 음영이 들어왔네요. 이게 뭐다? 아, 데이터 분석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뭐다? 아, 보여준 준다. 이 얘기입니다. 되셨어요? 메타의 효과. 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만 더. 스킵을 안 했어. 여기까지만 하고 갑시다. 자, 여기. 스킵하시고, 어플라이 하세요. 스킵하시고, 어플라이 하시고. 자, 그리고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죠? 안 보이네요. 뭘까요? 세팔 랭스가. 그죠? 됐죠? 네. 그래서 각각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거 한 번만 하고 올게요. 미안합니다. 저희 이것만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 체크박스 체크했더니 뭐가 나오냐면요. 베리어블이 이 변수란 뜻이거든요. 얘네들은 값들을 베리어블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들 중에 뭐래요? 비주얼라이저라고 되어 있어요. 시각화. 뭐를요? 수치에 해당하는 값을. 그래서 여기에 대한 3.5, 3.0 두 개 비교했더니 3.5가 이만큼 더 기네요. 그죠? 그래서 이 그 세팔 랭스의 가장 긴 값에 해당하는 거를 뭐다? 이렇게 그 셀의 크기로 이렇게 지정하고요. 거기에서 뭐다? 각각을 조금씩 빠지는 거죠. 얘가 제일 큰 거면 거기에 4.0은 이만큼, 그냥 3.1만큼 이렇게 해서 눈으로 보기 쉽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옵션 값입니다. 이렇게 보고 그 밑에 있는 거 잠깐 보실래요? 이거 좀 내려보세요. 여기 스크롤 좀 내려보시면은 이게 얘예요. 이거 색깔 넣는 거. 색깔 넣는 거. 색깔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것들은 지금 show variable labe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요. 그죠? 이게 이제 다중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게 두껍게가 좀 표시가 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쇼 레이블에 해당하는 거. 첫 번째 것만 선택할까? 아니면은 다른 것도 같이 이렇게 음영을 주어서 이런 식으로 선택할까? 이런 거가 첫 번째 요소예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뭐 select full row라고 되는데 하나만 선택할래? 아니면은 full row. 그죠? 이거 하나만 할래? 아니면 이거 행 전체를 선택할래? 요게 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막 섞었죠 지금? 이거 복원하는 게 얘입니다. 리스토어 오리지널 모터. 이거 하면은 다시 1부터 나와요. 아까 막 이거 눌렀었잖아요. 네임 패스 모르서 막 이게 눌렀잖아. 눌렀는데 얘 누르면 뭐다? 1부터 다시 그지? 복원을 해준다. 이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쉬는 시간 이용하셔가지고 하나씩 눌러봐서 어떻게 변경되는지 체크하세요. 이거 데이터 테이블에서 가장 또 많이 쓰는 제일 많이 보는 위젯이라서 이거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분 다 돼 가는데요. 20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번에 좀 길어서 35분까지 쉬었다가 점심 먹기 전에는 좀 가볍게 그죠? 하고 점심 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죠.